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는 김선영의 인 USA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과 연결해서 얘기를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선영입니다. 네, 자 유럽에서 이 포르투갈 최대은행 채무불이행 사건, 결국 이제 전체적으로 뉴욕장에 좀 영향을 줬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소폭의 상승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포르투갈 관련 우려가 줄어든 데 따라 투자 심리가 안정된 것이 장중 꾸준한 매수세 유입으로 이어졌지만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사분기 기업 실적 발표를 앞둔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커진 것이 지수의 상승을 저지했습니다. 대형은행 중 가장 먼저 분기 실적을 발표한 웰스파고의 순이익이 예상에 부합한 57억 3천만 달러, 주당 1달러 1센트를 기록했고 매출은 예상보다 다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전분기 대비 순이익이 늘지 않았던 데 따른 신망 매물로 인해 주가가 0.6% 하락한 것이 증시에 다소 부담을 주기도 했지만 포르투갈 정부와 중앙은행이 방코 BES 사태와 관련해 적극적인 사태 해결에 나선 것이 호재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업종별로는 운송업, 의료보험, 미디어, 통신장비, 제약 등이 상승한 반면 에너지와 주택건설, 외식업, 유틸리티 등은 하락했고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보다 하락한 2.52%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랬군요. 그리고 또 이 S&P에서 일부 국가들에 대한 신용등급 조정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도 전해주시고요. 특징적인 종목은 또 어떤 게 있었나요? 예, 신용평가사 스탠다드 & 푸어스가 우크라이나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S&P 측은 우크라이나 신용등급은 투자 등급보다 8단계 아래인 CCC로 유지했는데요. 국제통화기금의 170억 달러 구제금융과 관련 대출이 우크라이나의 외부 자금 조달 요구를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S&P 측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S&P는 푸에르토리코의 국가 신용 등급을 기존의 BB 플러스에서 BB로 한 단계 낮췄는데요. 이것은 투자 적격 등급보다 2단계 낮은 것으로 S&P 측은 푸에르토리코 정부가 새로 도입한 공기업 채무조정법의 시도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고 이같이 일각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주요 종목들입니다. 가전제품업체 월프는 유럽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총 10억 달러를 투자해 이탈리아의 업체 인데스티의 지분 67%를 매입키로 했다는 소식에 1%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윈스턴, 카멜 등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담배업체 레이놀드 아메리카는 뉴포트와 켄트 등의 브랜드를 갖고 있는 로릴라드 인수를 위해 협상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뉴스로 레이놀드는 0.8%가 하락한 반면 로릴라드는 4.5%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샌디에고 소재의 통신 반도체 업체 퀄컴은 증권사 골드만삭스의 강력 매수 추천 리스트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에 1%가 하락했고 6월 중 동일 정권 매출이 2%가 줄어들어 다소 소폭 증가할 것이라던 증시의 전망을 밑도왔다는 소식으로 미국 최대 어페럴 업체 갭은 0.8% 하락했습니다. 카지노 업체 라스베가스 샌즈는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잠실 운동장 일대에 106억 달러 규모의 리조트 건설 프로젝트를 제안했다는 소식에 0.5% 하락했고 마지막으로 인터넷 업체 야후는 이스라엘 기반의 동영상 스트리밍 벤처 기업인 웨이브이를 인수했다는 소식에 1.4%가 상승했는데요. 인수가 등 정확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지금 경제 지표들,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발표들, 많은 일정들이 좀 기다리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먼저 경제 지표를 보겠습니다. 7월 15일, 6월의 소매 판매, 7월 뉴욕 지역의 제조업 지수, 6월의 수출입 가격, 16일엔 생산자 물가와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 2월의 산업 생산, 7월 건설업체들의 경기 신뢰지수, 그리고 연준의 경기 보고서인 베이직이 발표됩니다. 17일, 6월의 주택 채권과 건축 허가 건수, 7월의 필라델피아 지역 제조업 지수, 주간 실업시장 청구 건수, 18일엔 6월의 경기 선행지수와 7월 미시간 대학의 소비자 태도 지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실적 발표 기업들을 보면 7월 14일, 시티그룹, 테라그린 파머스리칼, 7월 15일, 골드만삭스, JP모간 체이스, 존슨앤존슨, 인텔, 야후, 16일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블랙록, 이베이, 샌드디스크, 연브랜즈, 라스베가스 샌즈, 7월 17일, 모간 스탠리, 오토네이션, IBM, 구글, 시게이트, 그리고 7월 18일에는 GE, 허니웰, VF 코퍼레이션, 마지막으로 뱅크 오브 뉴욕 멜론이 각각 실적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 후반에 미국 증시 마감 살펴봤습니다. 그래도 이 포르투갈 악재에서 서서히 벗어나면서 좀 급락세는 멈추는 흐름이었고요. 특히나 이번 주에 체크해봐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가 좀 집중되어 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 둘씩 실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특징주 가운데서는 국내 소식과 좀 연관이 있는 종목도 있었는데요. 네. 라스베가스 샌즈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이 잠실 부분에 이 106억 달러의 리조트 건설을 제의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좀 종목이 움직였다라는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네. 자, 이제 환율 상황, 채권 상황, 그리고 상품 시장 마감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